고대 울산의 비밀을 간직한 우시산국. 울산이란 이름의 유래는 우시산국에서 비롯됐다는 설이 유력합니다. 울주군 웅촌면 대대리 하대마을에서 발견된 여러 중요한 유적들이 웅촌이 우시산국의 중심이었음을 나타냅니다. 특히 청동솥이 중국에서 제작된 것이 아니라 낭랑에서 제작됐을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우시산국은 적어도 신라보다 앞선 시기에 성립됐음을 짐작해야 합니다. 울산의 옛 삼터인 우시산국의 역사가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됐는지, 그리고 어떤 가치와 의미를 지녔는지 알아봅니다. 울산 울주군 웅초면 석천길 32-3에는 조선시대 후기 사대부 집안의 전형적인 주거 양식을 살펴볼 수 있는 옛 집이 있습니다. 학성 이씨의 근제공 고택입니다. 목조 기와집 9채가 자리 잡은 고건축 요소를 갖춘 울산의 몇 안 된 건축물이죠. 모든 사람들에게 호의를 받는 듯한 주변 풍경은 이 고택을 더욱 돋보이게 합니다. 보통 이게 아주 악산, 석산이 아니고 아주 부드러운 능선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전통적으로 집안이 이 가문이 훌륭하게 부드럽게 융화하도록 나갈 수 있다는 의미를 가지고 집을 짓는 걸로 생각이 들고요. 이 앞에 있는 하천도 지금은 많이 말라가지고 좀 좁지만은 저는 이 하천에 정말 아주 좋은 물하고 좋은 경관이 있었습니다. 특히 저쪽 영남 아프레스에서 내려오는 그 계곡물이 일로 와 있기 때문에 이쪽 강물이 참 좋은 물이었습니다. 지금 물론 많이 마르긴 했지만 전통적으로 이 자리에 위치를 자리한 학성이 씨 가문은 탁월한 선택을 했다고 느껴지는 곳입니다. 남향으로 이루어진 가옥의 배치도 특이합니다. 북쪽의 산림체인 안채에서부터 사랑채까지의 지붕선 높이가 일정하게 낮아지는 것도 볼만합니다. 사랑채와 안채, 화장실의 구분이 뚜렷하고 따로 사당을 갖추고 있는데, 이는 조선 후기 사대부 종갓집의 모습을 잘 보여줍니다. 지금 저희들이 바깥에 즉 양반님들이 거주하시는 곳에서 안채, 안방 마님들과 그 안식구들이 있는 공간을 들어오고 있습니다. 벌써 안채에 나무 배치하고 모양새가 여성스럽고 아름답고 하죠. 이쪽으로 쭉 오시면은 아주 재미있는 길을 여러분들에게 한번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이 부분은 안채와 바깥채를 잇는 공간인데 끌어들어 이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 떨어져 있는 공간이지만 보이지 않게 구름다리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곳입니다. 자, 이쪽 작은 문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작은 문에 바깥에 계시는 분께서 마님에게 혹시 급한 안부여줄 뭔가 또 전원이 있을 때 출입을 할 수 있는 곳입니다. 작은 쪽문을 열고 바라보면 툇마를 거쳐서 다음 툇마루까지가 있습니다. 이 안에 가서 이제 안방 마님을 뵙고 아주 중요한 가사의 정확한 일이거나 장례를 통해 할 수 있는 곳인데, 글쎄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기 넘어갈 때 이걸 한 발로 뛰셨을까, 누가 이게 업어들었을까 모르겠습니다. 어쨌건 저는 이 문을 사랑문이라고 하고 싶습니다. 학성이 씨의 근제공 고택은 조선 후기 분홍 세력의 성장과 진출을 둘러싼 사회 신분제도의 동요를 엿볼 수 있는 자료가 됩니다. 마루를 걷고 있습니다. 마루 격자 모양이 아주 훌륭한 형태로 짜임새게 되어 있고 한데, 여기서는 아주 재미있는 광경을 보면서 저희 이씨 가문의 후대와 그분들이 바라고 있던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쪽 왼쪽 방입니다. 여기 이제 안채에서 이 출산을 할 때 여기서 많이 사용되는 방이 왼쪽 방이 이 방에서 한국의 우리 유명한 독립운동가인 이재락 선생님께서 태어나신 방이 되겠습니다. 이 방에서 훌륭한 나라를 위하는 가문의 큰 역량이 될 분이 태어났다는 것만 해도 우리 이씨 가문이 대한민국과 울산과 이 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큰 일을 했는지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겠습니다. 울산의 전래되는 몇 안 되는 고가 가운데 전통적 요소를 가장 잘 갖춘 건축물, 학성 이씨 근제공 고택입니다.
울산 들녘에 자리 잡은 샘에는 예로부터 물맛이 좋다는 말이 있습니다. 웅촌 초정약수가 그렇다는 걸 증명해 주듯 영조 25년 문헌인 학성지에는 초정에는 돌샘에 물이 나는데 그 맛은 제피나무 맛과 같다라고 적혀 있죠. 물은 철분이 들은 탄산수입니다. 아시다시피 울산은 철강의 지역이잖아요. 울산 주변에는 철광산이 아주 많았다는 게 여기서 나타나고 있는데 이 앞에 흐르는 강이 회화강입니다. 이 회화강의 원천지는 원효산에서 발굴되어서 대운산과 청성산 사이를 흘러서 가져오는데 그 사이에 있는 많은 철광 광물이 땅속에 스며들었던 것을 나중에 분출되어 가지고 나온 것이 이 약수가 되겠습니다. 약간의 철분 맛이 느껴지지만 이 물을 초종약수라고 하는 그 초자는 산초나무 초자, 즉 제피나무 잎이 맛이 난다 그런 얘기인데 좀 지난 얘기입니다만 혹시 여러분들은 모르실 거예요. 아주 옛날에 음료수로서 비닐봉지를 삼각형으로 만들어서 그 안에다가 먹을 물을 만들어 판 상품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그 당시에 이 마을이 오복마을이라 해서 오복사이다라고 하는 상표가 나올 정도로 많이 팔리고 아주 유명한 물이었어요. 저희들도 아주 어릴 때 하나 먹어 맛이 있는데 조선 명종 인조 때 가사문학의 대가인 노계 박인로가 이곳에 다녀갔는데 그때 남겨놓은 시조에도 그 맛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철분과 탄산을 대량 함유한 약수였으므로 위장병과 피부병에도 탁월했다는 초정 약수. 초정 약수의 맛은 변함이 없습니다. 이 약수를 마신 박인로 시인이 시 한 수를 남긴 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올 때 정구선성이라는 선생이라는 조선시대에 아주 유명한 문인과 같이 와서 먹고 나서 한 시를 하나 읽기를 신농씨가 모르던 약을 이 초정에 숨겼는가. 신농씨는 말 그대로 아주 농사의 신이죠. 유명한 가을볕이 쪼이지만 초정 속에 잠겨 있듯이 증점의 욕기 이상을 오늘 다시 본 듯하다. 증점, 즉 정자의 욕기 이상입니다. 세상을 이기고 이 큰 기회를 펼칠 수 있는 기상을 다시 본 듯하다. 이 과연 이 물 한 잔의 맛이 그렇게 훌륭한 내력을 가지고 있는 바로 이 초정 약수입니다. 약수터 주변은 넓은 모래와 자갈밭에 나무가 우거져 있어 울산 근교에서는 이름난 유원지였습니다. 웅촌 사람들의 집요한 노력으로 초정 약수는 다시 땅 위로 힘차게 물줄기를 뿜어내고 있습니다. 그 명성과 그 훌륭한 맛도 변함없이 말입니다. 울주군 웅촌면 은현리에 자리 잡은 돌무덤 은현리 적석청. 사람 머리만한 크기의 자연성을 쌓아 만든 삼국시대 무덤입니다. 땅 위에 크고 작은 돌을 깔고 쌓아 돌방을 만들어 시신을 안치한 뒤 돌을 덮은 형태임을 확인할 수가 있죠. 예, 은현리 적석청이 여기 있는 이유가 신라 시대 때 그 외의 침입으로 신라가 힘들어질 때 고구려군이 대대적으로 이렇게 신라를 도우러 내려왔어요. 그때 고구려군의 유력자가 이곳에 죽음으로 인해서 이 석총 이렇게 죽음의 문화가 여기다가 이렇게 적석총을 이렇게 만들게 된 것이죠. 이곳에 적석총이 있는 연유에 대해 일부 학자들은 고구려의 묘제와 같다고 해서 고구려군의 이동 경로를 밝히는 단서로 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4, 5세기경까지도 울산 지방을 차지하고 있던 오시 산국의 국읍이 검단 분지에 위치한 것으로 미루어 본다면 독립 형태를 유지하고 있었던 오시 산국의 묘제로 보는 견해가 지배적입니다. 여기 둘러보시면 뒤쪽에 이렇게 빼곡히 산으로 다 둘러쳐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인공 연못이 산인데도 불구하고 수십 개가 있습니다. 그런 걸 봐서 4, 5세기경에 여기가 구급지였다는 그 자료 기록으로 봤을 때 여기에 분홍들이 많은 농사를 짓고 풍요롭게 넉넉하게 부촌으로 형성하면서 살았던 흔적으로 보입니다.
고구려와 관련된 인물의 무덤일지도 모르는 이곳. 은현리 적석총이 울산의 고대 사회를 복원하는 소중한 자료임을 나타냅니다. 적석총을 나와 남쪽으로 난 길을 가면 운흥사지로 가는 어느 산행길을 만납니다. 신라 진평왕 때 원효대사가 창건했다는 운흥사로 가는 옛길인데요. 특별한 돌이 운흥사를 찾는 이들을 맞아줍니다. 이거는 여기 운흥사로 가는 길인데요. 어솔길입니다. 옛길인데 이 길에는 재미난 전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원효대사가 이 운흥사에서 주석하고 계실 때 그 원효대사가 주석한다는 그 소문을 듣고 여수공주가 반가운 나머지 꽃단장을 하고 가마를 타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근데 저희 원효대사님은 피해버리고 안 만나줍니다. 그래서 여수공주는 내가 정성이 부족했구나. 그런 마음에 다음에 올 때는 내가 정성을 다해서 벗은발로 와야 되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마을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고 어찌 공주님이 이 흙땅을 밟을 수 있겠는가.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이렇게 판석을 깔아주고 자갈을 깔아줬다고 합니다. 13개의 암자를 거느리고 천여 명의 스님들이 수도했던 운흥사는 당시 통도사보다 그 규모가 컸다고 알려집니다. 그만큼 이곳을 찾는 이들이 많았던 것이겠죠. 예, 여기는 큰 바위가 있는데요. 이걸 선자바위라고 합니다. 부채 선자를 써서 선제바위라고 하는데 조선시대는 사찰에서 종이를 만들었습니다. 그 종이를 만드는 물량도 채우기 바쁜데 이 손님이 너무 많으니까 손님 접대하는 게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손님들이 이 손님을 적게 오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마침 거린 한 분이 지나가시다가 전 그것이 알고 싶느냐. 예, 그렇게 어떤 방법이 있으면 하고 싶다 이렇게 하니까 그 거린 스님이 이 바위를 선자바위를 깨트려라. 그러면 손님이 적게 올 것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성녀들이 이 선자바위를 깨트립니다. 마치 깨트리는데 거기에서 금빛 비둘기가 3마리가 날아오르면서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정말 운흥사에는 손님이 발길이 들어졌고 결국 운흥사에 쇠락해 갔다고 합니다. 조선 중기인 1600년대 후기 이후에는 많은 학생들이 이 운흥사에서 제작된 경전 인쇄본으로 공부했다고 할 정도라는데요. 자, 이거는 평평하게 되어 있는 딱돌입니다. 딱돌의 용도는 옛날에 당나무가 여기 주변에 많이 자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종이를 만들 때 당나무를 쳐서 껍질을 벗긴다거나 당나무 껍질을 삶아서 종이를 만들 때 여기서 잘게 부술 때 이 돌을 사용했습니다. 운흥사에서는 경판을 많이 만들었는데 그 경판 만든 시기가 1668년에서 1709년에 집중적으로 만들었는데 그거는 왜 그러냐 하면은 통도사에서 임진왜란 때 불이 나가지고 통도사에 있는 경판이 다 불을 타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통도사에서 이제 그 불사를 일으키기 위해 가지고 대규모의 개판 불사를 일으킵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이 운흥사가 통도사의 말사이기 때문에 이 운흥사도 같이 분담을 해서 경판을 제작했습니다. 많은 이들이 찾아왔던 운흥사. 지금 남아있는 예터를 보아하니 옛 웅장함이 느껴집니다. 여기는 운흥사지입니다. 운흥사가 폐사된 설은 몇 가지 있는데 가장 유력한 점은 여기 원래 손님들이 불도를 닦아야 하는 절인데 정부에서 종이 만드는 노역을 너무 많이 내려주다 보니까 이 손님들이 불도 닦을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종이 만드는데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이 손님들이 화가 나가지고 불을 지르고 도망을 갔습니다. 그래서 이 절이 폐사됐다는 설이 있습니다. 남아있는 주춧돌과 축대, 석조들이 찬란하던 운흥사, 그때 위용을 말해줍니다. 웅촌에는 3000년 전 살았던 사람들의 선사 주거지역인 검단리 유적이 있습니다. 오시산국의 뿌리를 알 수 있는 유적인데요. 1990년 골프장을 조성하면서 발견이 됐고 청동기 사람들의 주거지와 건물지 93동이 확인됐습니다.
여기는 울주군 금단리의 환호유적지입니다. 환호유적지는 선사시대 때 그 청동기 시대의 주거 생활을 갖다가 나타내는 것이었는데, 제가 환호에 대해서 얘기를 말씀을 드리자면은, 환호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입지 조건에 따라 가지고 평지형과 구릉지형, 그리고 산지형이 있습니다. 그리고 입체적인 단면적으로 보면은 U자형과 V자형의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금단리 유적의 환호 취락 구조는 구릉지의 취락지구로서 총 둘레가 2,900m로 환호의 너비가 작게는 50에서 넓게는 200cm까지 되어가 있고, 깊이로는 20cm에서 90cm로 발굴이 되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렇게 발굴이 되었지만은 그 당시에는 아마 지금보다도 훨씬 더 넓고 훨씬 더 깊었을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처음 발견된 환호 취락 유적이지만 검단리 유적은 발굴 조사 이후 흙으로 덮은 상태여서 직접 볼 수 있는 것은 아쉽게도 없습니다. 단지 안내판의 그림과 설명을 통해 그 모습을 추정해 볼 수 있을 따름이죠. 일본의 야요이 시대에 요시노가리 유적이 한반도에 유입됐다는 설이 있습니다. 우리 금단리 유적이 발굴됨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일본보다 300년이나 앞선 그런 환호 취락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한테 한반도에 유입했다는 설을 일축시켜 버릴 수가 있는 중요한 단서가 되어 있습니다. 한반도가 대륙과 섬나라의 문명 이전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던 사실을 알려주는 검단리 유적. 마을 전체가 한꺼번에 발굴된 한반도 최초의 유적이란 가치가 더욱 빛을 내길 바랍니다. 보존으로 있기보다는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되어서 검단리 유적지가 널리 알려지기를 바랍니다.